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그건 좋으면 지가 사야지. 도심지 땅 하나 추천해 주세요. 돈이 얼마나 갖고 계신지. 돈 따라가요. 돈 따라. 아주 돈 싼 걸로, 따라가요. 싼 걸로. 결국은 이제 도심지에 땅을 사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가장 큰 케이스가 도심지. 뭐냐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을 사는 거거든. 그쵸. 그 땅이 결국은 개발이 돼서 네네. 아파트가 되는 거다 말이지. 오래된 다스로 이제 발로 차면 부서지는 집. 걔는 집이 아니야. 사실은 그쵸, 땅을 그쵸. 사는 거지. 네네네네. 물론 이제 집 때문에 입주권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땅도 크면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긴 해요. 네네. 또 그러고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 대규모 공사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면 그 재개발 재건축에 안에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괜찮지만 이게 결국은 세대수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이 경계 부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이 도로를 기준으로. 네네네. 그리고 걔네들은 다 가격 나중에 다 올라요. 뭐 그런 거 사도 되고. 뭐 얼마든지 도심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뻥튀 그게 다 욕심이야. 그린벨트 풀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 땅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곤란하죠. 물론 이제 그린벨트도 방법이 있어요. 뭐 책에도 있지만 이축권을 사서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안에 이제 음식점이 없으니까 이축권 사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음식점을 하면 사람들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하니까 그런 건 좋을 수도 있고 그린벨트가 전체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일부분 경계 뭐 관통대지라 그러는데 경계에서 관통대지라는데 일부는 그린벨트고 일부는 그린벨트가 아닐 경우에 이제 면적 조건이 맞으면 부합하면 이걸 갖다가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이런 건 다 공공용 시설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거는 그린벨트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이 짜투리 땅이 남아 이런 걸 해제시켜줘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면 돈이 되는데 뭐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제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네네네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주인은 바보냐고. 인터넷만 딱 뒤지면 다 나오는데 이 바보가 미쳐가지고 이걸 파냐고.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야. 그렇구나. 뭐 이렇게 잘린 토지 뭐 살 수 있다 뭐 다 개뻥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래 또 주위에는 근데 이번에 의왕의 거기 백운호수 쪽에 그거 하면서 그린벨트 샀다가 튀기고 그다음에 과천에 거기 그린벨트 한 20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게 풀리면서 이제 대박 났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풀리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네네네. 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그런 없단 경우는 말씀이죠. 대부분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이 2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서 네네네.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돈 번 게 아니라 네네네. 보상받은 거지. 뭐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받은 거지. 저도 20년 한번 버티보면 아파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아파트 그 분양할 때 얼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책에서 봤는데 5천만 원? 또 이 책 아닌가? 응팔반 걔 엄마 아파트가 네네. 78년도에 분양할 때 31평짜리가 네. 1,850만 원인가 했고 아, 그래요? 44평짜리가 2천만 원 했어요. 5천 원 어디서 나온 거지? 이제 88년도에 네네. 응답하라 1988 2화에 보면 네네. 그게 나와요. 그때가. 5천만 원. 네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2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0% 오른 거지. 근데 지금 이제 다시 98년, 2008년, 2018년, 30년 만에 20억이 된 거죠. 장기적으로는 다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입지 좋은 쪽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은 벌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걸 할 거냐의 문제는 분명히 20년 동안 안 오르는 것도 있어요. 10년 전에 뭐 100만 원 했던 거지 아직까지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가격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네네.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항상 입지 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향후에도 사람이 몰리고 또는 그 주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 결국은 그쪽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그런 애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사야지만 이제 돈은 크게 많이 없어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미만 가지고 토지를 살려다 보니까 짜투리 땅은 사기 싫어. 도심지는 비싸니까 사기 싫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시외로 가서 넓은 새땡땡 뭐 이런 데 저기 가가지고 넓은 땅, 싼 땅을 사면 결과적으로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오는데 사는 놈이 없는 살 거지.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데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들하고 땅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하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아파트는 그래도 거기서 달세라도 나오든지 네네네네네. 아니면 전세 뭐 되는데 이거는 상가는 뭐 월세라도 나오지. 도대체 땅을 대출 받아 사면 아무것도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왜 사는 거 옆에를 몰라. 다 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지 좋으면 지가 사야지. 그렇죠. 지 가족도 사고.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으로는 토지는 일단 하지만 돼. 굳이 하려면 일단 관보를 봐야 되고. 아니요. 그러면요. 굳이 봐야 되려면 이걸 봐야 돼. 그렇죠. 당연히. 이걸 보고 체크한 관보를 보는 다음에. 게 아니라 시골에 논밭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예. 사업지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말고 네네. 도심지에도 살 때 많으니까 도심지. 도심지하고 도심지 경계부 이런 데서도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는 개발을 안 해도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에라도 박사님 말씀처럼 그게 그냥 노는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뭐 다가구 근처라든지 근데 보면 중간에 놀이터 이렇게 빈 공터로 이렇게 활용되는 땅들도 도시계획 있잖아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중간에 있는 어린이공원, 뭐 소공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시설이 없이 빈 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만약에 누가 권유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문제죠. 결국은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나중에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그 가격을 얼마만큼으로 책정을 할 것이냐. 책정을 해서 나중에 어차피 수용이 되면 아니지. 그러면요. 도심에 있는 거는 수용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뭐 놀이터라든지 그런 시설로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토지용 계획 확인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챕터에 토지용 계획 확인을 보는 법을 그건 때려 죽여도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알아야 된다고 한 게 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도심 지역의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도심 무조건 지역은, 안 되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발이 내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네네.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땅이 아직까지 안 팔리고 놀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나올 가치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땅이 싸고 이걸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살 건데 그게 아직까지 비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싸가지고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지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비싸서 안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다 비싸기 때문에 뭐 사실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또 돈이 될 만한 땅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고 저도 그렇게 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빈 땅이 아니더라도 집이 지어 있어도 집이 40-50년 되고 허름한 집이라면 그건 주택이 아니라 땅으로 생각하고 그걸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던가 얼마든지 그게 개발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찾기에는 도심지에는 잘 없죠. 그런 그러니까 땅들은. 그런 것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땅이라 하면. 집이 있는데 오래된 집이라서 그러면 한 두세 개 털어내서 뭐 빌라를 지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빌라를 사지는 마라. 빌라를 개발해서 파는 거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은 아파트 사는 것보다도 훨씬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절대적인 숫자가 각 도시마다 많고 각 도시 가면 전부 다 타워 크레인이 나를 반긴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펜스 쳐놓고 지금 아파트 지고 있는 네. 전부 다 어디를 가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입주물량이 많다. 수요와 공급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시장 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입주물량이 있어도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구축들 다 버리고 이제 신축, 분양권, 재개발 여건축, 신축이 될 아파트 이쪽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어떤 그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저기 소비자들 이제 결국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그 소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지금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신축과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 새 것들 개인적으로 분양권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분양권이 이제 뭐 전부 다 84 밑으로는 다 가점제니까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고 84 초과는 사실 또 금액 자체가 비싸가지고 뭐 중도금 대출 안 되는 9억 이상 중도금 대출 안 되는 부분들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자체가 안 되니까 전매 제한 다 걸려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분양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 앞에 전주나 인천이나 뭐
밤새도록 그 추운 날에 줍줍할 거라고 그 밤 지새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지방 물건 혹시 언제쯤 팔릴까요? 한 개를 정리를 못했는데. 톡으로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어차피 다 알려드리니까. 물금은 어때요? 물금 영상? 물건. 네, 어때요? 지금 영산 물건? 네. 영산 물건? 너무 빠른가요? 아니 아닌가요? 들어가면 안 되나? 왜그 소도시를 가시려고 그래요? 아 누가 추천을 하길래? 그 가장 그 메인 입지, 가장 핵심 메인 입지가 아니면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알던 물금은 진짜 조금만 역 말고는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다 없었는데. 증산이 들어오면서 증산 네. 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앞으로 그 아파트들이 했다네요. 많이 그러니까 들어섰죠. 상가는 텅텅 비었는데 아파트는 이제 양산에서 또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요. 부산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다시 양산에 왔던 분들이 2017년까지 부산에는 엄청나게 물량이 딸리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양산 쪽으로 사람들이 다 빠졌거든.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정을 받아가지고 파리 대책 이후에 힘들었다가 부산이 힘들었다가 이번에 네네. 조정 지역 풀리면서 해수동이 급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심부에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축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산에 증산에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사실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렇구나. 높아요. 거기에도 어찌됐든 나는 때려주기도 물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물금에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입지라는 게 가서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 딱 몇 개, 단지 한 두어 개 있어요. 거기는 몰라도 다른 데는 뭐 사실은 양산도 굉장히 커요. 근데 물금은 딱 이제 그 네네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오래된 구축은 접근하면 안 되고요. 신축 중에서 좀 조정받은 것들 그런 중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뭐 그거 살 바에야 뭐 살 때가 천진되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살 때가 천지구나. 또 박사님한테 이제 또 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현장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네. 가는 데마다 살 물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내가 사실은 나도 뭐 사실은 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는 않았는데 모여서 살이 생긴다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초연하게 그냥 패스시키고. 와, 저는 그냥 이제 박사님 정도 내가 되면 말라고. 그냥 앉아서 돈 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제일 많이 돌아다녀요. 오. 제일 많이 돌아. 지금도 아침에 제주도에서 오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냥 박사님 정도 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앉아서 하시는 뭐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다 뻥이에요. 그거 안 돼. 그래서 롱런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차별화. 내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데이터를 그렇게 뭐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데이터 활용해서 내가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데를 찾아내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돌아다니는 거 잘하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은 뭐 내 못 따라오지. 그냥 다 뭐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런데 나는 뭐 그런 거하고 전혀 구애 안 받으니까